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 강남권은 역대 최강급으로 꼽히는 파리 대책 이후에 크게 움츠러들었다가 지난해 10월 달부터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고 호가만 들썩이는 등 불안정한 상승세를 보여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들어서면서 거래가 급증을 했고요. 가격 상승세도 점점 더 확산이 됐었고요. 올해도 강남권의 주택시장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신정 뉴타운과 종로구 연지동 매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슈와 함께 매물 궁금증들 계속해서 눈 크게 뜨시고 30분 동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어떤 궁금증들 오늘은 해결해 주실 건가요? 예, 지금 특히 이제 서울하면 강남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018년도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건지 또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저희 황희진영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한번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게요. 2018년도도 여전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럼 O. 아니다. 8월 2일 부동산 대책 또 규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4월 1일 날 또 양도세 중과까지 나오면 떨어질 것이다. X. 그럼 네. 한번 듣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틀리게 나왔어요. 예. 저는 그래도 좀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기 예.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면 지금은 이제 아직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됐기 네. 때문에 4월 1일이 되려면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그런 시장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되면.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왜 O를 들었냐면 양도세 중과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왜 그러면 전세가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서울은요. 지금 뭐 경기도 지역 같은 특히 평택 지역은 역전세는 낮지만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1년에 7만 가구 또는 8만 가구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하다 보니 이 전세가가 탄탄히 받쳐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매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양도세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한들 역전세는 나면 그걸 못 버텨서 매도를 하는데 버틴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또 그렇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자다 그러면 월세 줬던 것을 전세로 돌리면요, 내가 투자한 만큼 그 이익 투자한 만큼 또 회수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서울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서울은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는데요. 자, 서울 아파트 왜 계속 오르나 시장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예, 밤새도록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오르겠다는 결론을 제가 도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2018년도 시장 전망은요. 자, 수도권 아파트 공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과 수요 규칙이 깨졌다는 거죠. 공급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3기 신도시가 있어요. 예, 3기 신도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1기 신도시는 일산과 분당입니다. 200만 호죠. 자, 200만 호인데 4인 기준으로 보면 800만을 인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기 신도시가 생겼죠. 평촌 3번 또는 하남, 송도, 영종도가 2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약 우리가 얘기하는 한 70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3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가 제가 보니까 57만 8천 세대입니다. 인구 2인 가구로 보면은 115만이 늘어나야 되고요. 자, 4인 기준으로 231만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인구가 지금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핵폭탄이 있죠. 이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지역이죠, 주로. 핵폭탄,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다? 경기도 지역에 100만 원을 또 건설한다는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 가구면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예, 대단한 숫자죠. 자, 이 100만 원에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해보시면요. 예, 157만 가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공급 과잉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역전세는 난다. 벌써 이 지역은 벌써 역전세는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파주, 양주, 위례, 이런 쪽으로요. 평택, 동탄. 역전세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수원까지요. 자, 그런데 서울을 볼게요. 서울을. 자, 서울은 제가 보니 전체적으로 2014년 8월부터, 2014년 8월부터 어떻다? 예, 8월부터 아파트 투유. 예, 우리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접수하는데 아파트 투유 있지 않습니까? 자, 아파트 투유가 생긴 이래 2014년 8월부터 제가 조사를 해보니 전체 8만 1000세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8만 1000세대. 그것도 몇 년에? 예, 3년 하고도 5개월 만에 8만 1000세대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요. 자, 여기 신도시요. 자, 8만 1000세대 정도면요. 평택급이네. 평택. 위에 좀 더 올라가면 파주네, 파주. 자, 파주 신도시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자, 서울은 1000만의 도시예요. 인구 밀집도로 보면요. 지구상, 어떻게 우주상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8만? 예, 이게 임대까지 전부, 특별공급부터 임대까지. 자, 그러면 일반 공급, 우리가 청약통장으로 가지고 당첨되어 있는 세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약 3만 7천 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 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온 연구 논문이 있어요. 서울은 최하 7만 가구가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요. 자,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에. 자, 1년에 7만 가구인데 여기에 다세대 빌라가 2만 가구를 차지한다 보고 아파트가 적어도 5만 가구는 쏟아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5만 가구 됩니까? 예. 2015년도 16,000 가구네요. 그러면 나머지 24,000 가구는 어디로 갔냐고요? 34,000 가구죠. 예. 34,000 가구는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또 볼게요. 자, 24,000 세대네요. 2016년도. 임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대, SH 짓는 거, LH가 짓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 26,000 세대는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또 거기에 또 볼게요. 2017년도 보면 32,000 세대예요. 그럼 18,000 세대는 어디로 갔냐고요. 신규 아파트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선분양이잖아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7만 가구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또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분양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분양한 거는 언제 입주를 합니까? 2018년도 또는 2019년도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분양한 거는요. 2020년도에 입주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은 관리를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선분양 제도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매년 또 7만 가구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언제부터? 2014년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계속. 그러면요. 제가 연구한 결과 5년 동안은 서울은 특히 신축 아파트는 불패다. 오르는 건 계속 오른다. 근데 옛날 아파트는 안 오른다. 내진 설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요. 베란다 확장하면요.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는요. 일단 인테리어 자체가 고급 인테리어고요. 또 베란다 자동으로 또 확장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상에 또 주차장이 있다 없다. 지상 전부 공원이 됩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다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하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새 아파트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헌 아파트 잘 안 삽니다. 새 아파트하고 헌 아파트하고 단지가 붙었다 하더라도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가격 차이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고 있고요. 자, 인구 대비를 제가 볼게요. 주민등록 통계의 인구
수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200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사는 도시, 두 도시가 딱 나오네요. 서울특별시 19.3%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가 몇 프로? 24.5%죠. 그러면 경기도가 24점 인구가 더 많이 살으니까 경기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경기도 가격은 더 폭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인구 대비 또는 면적 대비를 한번 볼게요. 자, 면적 대비를 보면요. 서울은요, 경기도에, 몇 배요? 경기도는 서울의 9배예요. 면적 차이가 틀립니다. 서울이 1,000만이에요. 근데 경기도에 1,500만이 살아요. 그러면 어디에 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리고 아직도 경기도는 주택을 칠 땅이, 빈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은요, 빈 땅이 있나요, 없나요? 빈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개발 재건축 하면 할수록 이주 수요가 또 급증하다 보니까 서울은 계속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또 인구가 줄면요. 자, 인구가 줄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고요.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고요. 요즘 특히 울산 중공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첫 번째 울산에서 부산을 갑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네. 이런 현상이 5년 동안은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하는데, 자, 국토교통부에서 또 나왔죠.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했다?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인구 10명 중 9명이 국토 2%에 몰려 산다. 주로 보면 광역 도시 또는 부산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보면 97.01%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 바로 서울이다라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이 100%입니다. 100%. 자, 수용률로 보면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 돼 있다는 거죠. 인천 97%. 그 다음에 경기는 보면 95%. 아직도 100% 되려면 멀었죠. 근데 서울은 가포화 상태죠. 근데 인구는 자꾸 몰려오는데 주택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현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서울이 왜 고분양가가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나 문자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5억 3천만 원이고요. 이주비는 2억 2,100만 원 무이자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출 금액은 2,5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2억 8,400만 원이 예상되고요. 25평형 아파트 매물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신정 뉴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쪽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자, 양천구입니다. 네. 자, 양천구는요. 상위, 우리가 그러면 주택가격 상승률 상위에 든다는 거죠. 3위에 들었지 않습니까? 양천구가요. 자, 바로 지도를 보고 말씀드려보면요. 바로 양천구, 여기 표시된 대로 바로 양천구에 속해 있다. 바로 이 지역이 신정 뉴타운이다. 합니다. 자, 뉴타운은요. 1000세대를 가지고 뉴타운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 단위가 10,000세대가 이루어지는 대단지급이 들어오는 게 뉴타운입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뉴타운에 투자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왜? 10,000세대입니다. 한 단지가 3,000세대 또는 5,000세대, 어떤 지역은 7,000세대, 8,000세대 나옵니다. 송파 헬로시 같은 경우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뉴타운이고 양천구 학군 좋죠? 학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역이요. 바로 이 지역에 우리에게는 8학군이 있다는 거죠. 이제 특목고가 점점 어떻게 된다? 특목고는 저무는 해처럼 저물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역에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 중에 좀 특화된 고등학교, 자사고로 하죠. 자립형 사립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사고가 굉장히 이제는 뜰 것이다. 바로 이 목동에 위치해 있는 이 양천구가
자사고가 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천 가면 또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위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호재가 있는지요. 자, 양천구는요, 바로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탄생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요. 자, 그럼 언제부터 탄생이 됐냐면요, 1988년부터 89년부터 탄생이 됐는데, 이게 재건축 연한이 됐습니다. 자,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 돼요. 약 3만 세대가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사각으로 표시한 데가 전부 재건축 단지예요. 갈 데가 없어요. 예, 이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온다? 예, 신장 뉴타운 몰려옵니다. 가격 폭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폭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좋다 보시면 되니까, 입지 굉장히 좋고 역세권입니다. 자,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잘 설명을 안 드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정 내리거리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 가치를 더 올려줄 만한 뭐 호재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목동 경전철이 있습니다. 목동 경전철, 예, 바로 양천구에 보면 목동 이대병원이 있거든요. 이대병원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예, 2호선 당산역부터 출발해서. 그래, 신정 내거리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드컵대교 2019년에 지금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수혜지가 어디냐, 양천구와 또 우리가 이런 마포구 또는 서대문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인고속도로 지하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바로 그 옆이 신정 뉴타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 또 본 지역 공원화 조성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서부트럭 터미널이 있습니다. 자, 그거 가보시면요, 11만 평인데요, 복합 쇼핑센터가 위치할 것이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물류센터,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넙니다. 그러면 복합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면 이 지역이 아마도 천지개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목동 하면요, 목동과 친정동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됐습니다. 2만 7천 가구가 대이동을 해야 갈 데가 없어요. 마곡지구로 간다고요. 분양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신정 뉴타운 주목하고 계시는 뭐 포인트나 메리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25평형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 끝났고요. 노얄층입니다. 제가 어떤 동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노얄층입니다. 노얄층 11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좋은 층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한참 짓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은 이미 작년에 났기 때문에 지금 1층, 2층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브랜드, 예, 브랜드 아이 브랜드입니다. 아이하고 뭐 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아이 브랜드 3045 세대입니다. 양천구에 3000세대면 엄청난 대규모 단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시세 차익 적어도 2억에서 3억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25평형에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동 재건축 최대 수혜지 바로 신정 뉴타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단지로 탄생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매물 소개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예, 본 지역은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가격에 이미 포함되었는데 베란다 앞뒤 확장해 주는 조건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조건이다. 예, 에어컨부터 뭐 TV, 냉장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오븐까지, 식기세척까지 다 들어가 있는 조건에 위치했고요. 주차장이 없고 계량 근린 공원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다? 공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파크처럼 보일 겁니다. 예, 파크. 그래서 뭐 아이파크다 이렇게 얘기도 들립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투자 후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59제곱미터 일반 분양가 5억에 분양이 됐고요. 자, 주변 시세 약 7억 5천에 근접해 있습니다. 입주시 2019년도로 보는데 7억 정도는 전망해 보는데 제가 굉장히 낮게 본 겁니다. 8억까지도 이제는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물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아파트 분양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5억 3천에 나왔고요. 이주비 2억 2,100만 원 무이자 받아갔습니다. 대출 2,500만 원이 또 받아갔고요. 실투자액은 2억 8,400만 원이고요. 25평 신축 아파트 2019년 입주하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종로구 연지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 3분, 5호선 종로 3가역에서는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4제곱미터로 2018년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8층 중 6층에 해당하고요.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시 실투자액은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종로구 연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확인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포인트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는 서울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2018년도는 재개발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강북 지역이 이제는 상승 기류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해화동에 대학로에 위치해 있는데요. 종로 5가 광장시장에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묘 및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본 지역은 상금성이 우세해요. 왜 그러냐면 상권들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또 기금속 상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로, 대학로, 동대문 또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평창 동계 올림픽 최대 수혜지는 바로 동대문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1호선, 5호선, 4호선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3개의 역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익형이고요. 월세로 생활비 대책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만큼 입지 여건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거든요. 어떤 점 보실까요? 예, 지도상으로 좀 말씀드려 보면요. 바로 서울 회화 경찰서 이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광장시장이죠. 자, 1호선 지나가죠. 지금 1호선 지나가죠. 또 5호선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그 옆에 보면 2호선 지나가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 상권이 집중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요. 상당하게 상권이 많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울대학교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창경궁 가깝죠. 종묘 가깝죠. 또 우리가 종로 상가들, 세운 상가들 이 지역이 상당히 또 가깝고요. 또 그 옆에 보면요. 동대문 쇼핑센터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요. 우리가 청량리 쪽에 또 가깝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시청 가깝고요. 강화문 가깝죠. 이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이요. 주로 이 지역에 상당하게 많이 포진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동인구도 많다라고 잠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변에 이 상황이 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에요. 대학로 하면요. 유동인구가 넘버 1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로 특히 주말에 금토일 하면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동인구 하면요 대학로를 손을 꼽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관광지 유명한 지역이 있죠. 바로 청계천, 종로, 그다음에 광장시장, 종묘, 창경궁, 또 뭐 수인문, 뭐 전부 이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청계천 공원, 예, 청계천 공원. 뭐 요즘 연말이라 보니까 막 이렇게 비축제 같은 거 하더라고요. 바로 청계천 공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밤에 가보면 그 야경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청계천에 근접해 있고요. 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예, 또 가보세요. 야시장. 특히 금요일날, 목요일날 한번 가보세요. 예, 중국인들 또 해외 관광인들이 이 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24시간 불야성입니다. 또 요즘은 또 몽골인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동대문 하면 또 쇼핑센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자주 갑니다. 이 지역을요. 그래서 종묘 및 또 청경궁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잘 나오죠. 전세 잘 나가죠. 직장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물 소개 더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예, 본 건물은요 8층 건물이에요. 자, 8층 건물에 7층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룸에 거실, 화장실 있는 구조고요. 자, 우리가 풀 옵션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자레인지, 뭐 인덕션이라죠. 전자레인지, 인덕션, 그다음에 세탁기, 에어컨을 드리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장 또 있습니다. 자, 주차장 있고 엘리베이터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이 나왔고요. 월세는 보증금 전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2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되고요. 대출 한 2억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실투자액은 8천만 원이고요. 월세 때는요. 전세는 2억 4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금은 5천입니다. 네, 오늘도 두 개의 매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2018년도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0263수서에 7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도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신정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종로구 연지동 신축 도시형 생활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화는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와 문자 상담 번호로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